자, 안녕하십니까. SQLD 노랭이 문제풀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119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와 트렁케이트 드랍 명령어에 대해서 비교하는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딜리트는 뭐 삭제하는 거예요. 행을 삭제하는 거. 자, 트렁케이트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드랍 앤 리크레이트입니다. 어떤 테이블에다가 트렁케이트 명령어를 날리게 되면 드랍을 먼저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다시 크레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생기냐면 저장 공간을, 그러니까 딜리트와 트렁케이트 둘 다 똑같이 하게 되면 결국에 눈에 보이는 건 해당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다 없어지는 거, 그런 현상은 같은데 트렁케이트는 저장 공간을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드랍 과정에서, 그리고 다시 크리에이트를 하기 때문에 뭔가 더 깔끔해지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드랍 같은 경우는 롤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렁케이트도 롤백이 불가능한데 커밋을 찍지 않았으면 딜리트는 롤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라는 게 되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웨어 조건이 없는 딜리트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드랍 테이블 명령을 수행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르죠. 드랍 테이블은 테이블 자체가 없어져요. 테이블이 소실이 됩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데, 딜리트는 테이블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데이터만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드랍 명령어는 테이블 정의 자체를 삭제하고, 트렁케이트 명령어는 테이블을 초기 상태로 만든다. 그죠? 네. 그리고 트렁케이트 명령어는 언두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이블 오라클에는 언두라는 게 있어요. 언두는 뭐냐면 딜리트 같은 거, 업데이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렇게 삭제했어,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걸 업데이트 쳤어, 이런 기록을 남겨요. 로그 기록을 남기는데 그게 언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두를 통해서 다시 복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렁케이트 명령어는 언두를 남기지 않습니다. 로그를 남기지 않고 그냥 지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특히 데이터 테이블이 엄청 클 때는 트렁케이트가 딜리트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자, 드랍과 트렁케이트는 오토 커밋이 되고, 딜리트는 사용자가 커밋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롤백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원자성은 트랜잭션에 정의된 연산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던지 아니면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던지, all or nothing인 거죠. 네, all or nothing. 요게 원자성이고요. 그리고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고립성은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는 도중에 어떤 트랜잭션이 어떤 값을 변경을 했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여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뜻. 그게 고립성이죠. 자, 지속성. 트랜잭션을 취소하더라도 트랜잭션이 갱신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트랜잭션이 성공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 트랜잭션이 갱신한 어떤 데이터들은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어야 한다가 바로 지속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답안지에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아닙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21번 아래 SQL 요런 데이터 있는데 요렇게 실행을 했어요가 되는 거죠. 자, 아래 SQL 실행 결과 테이블 A 아이디의 001에 속하는 최종
var 파일 값이 오라클에서는 200, SQL 서버에서는 100이 되었어요. 요걸 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오토커밋은 안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라클과 SQL 서버에서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라클에서는 지금 명령일의 값이 100이죠. 발값이. 자, 업데이트 발값을 200으로 했는데 어디 001 거를 그러면 일단 이게 200으로 저장이 되겠죠. 바뀌겠죠.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서 create table B를 했어요. 자, DDL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오라클에서는 여기서 자동으로 커밋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예요. 그런데 SQL 서버에서는 커밋이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기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오라클에서는 create table 문장 수행 후 묵시적으로 커밋이 수행되어 발값은 200으로 커밋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SQL 서버에서는 롤백 문장에 의해 업데이트가 취소돼요. 자, 여기서 참 끝에 롤백이 있어요. 롤백 문장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발값은 100이 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면 SQL 서버에서는 여기 크레이트를 할 때 커밋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 이해되시나요? 오라클에서는 크레이트 테이블을 할 때 발값은 200이 되었지만 롤백 실행으로 최종적으로 B 테이블 생성되지 않았다. 이건 아닙니다. DDL은 롤백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설명. SQL 서버에서는 롤백 실행으로 인하여 업데이트가 취소되었으면 최종적으로 B 테이블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게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3번이 틀린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22번.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연산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적절한 것. 자,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트랜잭션이 바로 논리적 연산 단위입니다. 자, 프로시저, 트리거, 뷰, 이거는 어떤 오브젝트들이에요. 오브젝트들, 오라클에 있는. 자, 1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SQL 실행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한번 볼까요? begin transaction 했고요. insert into, 자, ID와 단가에다가 5 넣었고요. 자, 00은 생략할게요. 2000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commit. 그러면 이거는 확정. 요만큼은, 요 5개는 확정. 자, 또 begin transaction. 또 트랜잭션 시작했어요. delete, 품목 아이디가 002인 거 삭제. 요거 삭제했어요. 그리고 또 begin transaction. 또 문을 열었어요. update, set, 단가가 1000원인 애들을 단가가 2000원으로 자,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2000원이 된 상태죠. 지금 상태는. 그런데 요거는 삭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1345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롤백을 했네요. 롤백 했으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돌아갔으면 업데이트만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 없어져. 업데이트 없어졌어요. 자, 없어진 상태에서 select count 품목 아이디 from 단가가 2,000원인 애들 세면 하나, 둘, 이건 없어졌으니까 요거는 2개가 남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롤백을 하잖아요. 롤백을 할 때 요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비긴 트랜잭션을 했다고 해서 여기로 가는 건가? 그거는 세이브 포인트일 때 그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롤백을 하게 되면 커밋 앞에 있는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트도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아니고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000, 2000, 2000 세 개죠. 자, 여러분들이 이 비긴 트랜잭션이랑 그 다음에 그 세이브 포인트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제가 처음에 푼 것처럼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절대 요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고 가셔야 이런 비슷한 문제, 그리고 요즘은 SQLD 문제가 정말 좀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와서 저도 이제 그 어렵게 나온 문제집을 따로 만들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좀 푸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 요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헷갈림을 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서 푸셔야 된다는 거. 자, 1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할 때 상품 아이디 001의 최종 상품명으로 적절한 것. 자, 이것도 똑같은 거죠. 비긴 트랜잭션. 이거는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LCD 바 TV로 업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세이브 포인트 또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바꿨어요. 평면 TV로. 평면 TV로 바꿨는데 롤백 트랜잭션 2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앞에 거는 적용이 된 상태에서 커밋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뭐다? LCD TV가 최종적인 상품의 명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건 좀 쉽죠. 그죠? 자, 아래 테이블에서 승리 건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3위까지 출력을 하되 3위의 승리 건수가 동일한 팀이 있으면 함께 출력하기 위한 SQL. 자, 함께 출력을 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위 팀이 10개, 2위 팀이 8개, 3위 팀이 5개인데 5개인 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3개만 출력이 돼야 되는데 3위 팀이 동률이면 4개도 또는 5개도 출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랬을 때는 그냥 이거는 지금 SQL 서버 내용인데 그냥 탑3 요거를 쓰는 게 아니라, 또는 오라클에서처럼 이렇게 로우 넘 이걸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위드 타이스 같은 요런 옵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4번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걸 뭐 어렵게 계산을 하고, 이 SQL 이런 문제는 SQL 자체를 막 상상하고 그리고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해서 푸셔야 된다. 네, 그런 내용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마지막 문제라서 좀 피날레가 긴 것 같아요. 자, 부서 테이블의 담당자를, 자, 부서 테이블에 여기 있는 담당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부서 임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 임시 테이블에 있는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부서 테이블을 반영하기 위한 SQL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다음 부서 임시 테이블의 변경일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변경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부서가 이렇게 부서 임시에도 007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2명이 있죠. 다르죠, 각각. 이랬을 때 가장 최근 1월 25일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요 서브 쿼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자, 이건 메인 쿼리가 있고 여기에 서브 쿼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 셀렉트 부서 코드 맥스 변경일자, 부서 임시에서 부서 코드별로 맥스 변경일자를 뽑는 거죠. 그럼 변경일자를 뽑아서 변경일자만 뽑게 되는 거지, 얘를 뽑아서 B랑 C를 다시 조인을 하죠. B랑 C를 다시 조인을 하는데 뭘로 조인하냐면 부서 코드와 변경일자로 조인을 하고, 그리고 또 부서 코드로 A랑 조인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셀렉트 C 부서 코드, C의 부서 코드를 갖고 와서 담당자에게 넣겠다는 거예요. 담당자라는 컬럼에 부서 코드를 넣겠다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잘 조인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담당자를 불러왔으면 오히려 더 괜찮은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부서 임시까지 요렇게 조인하는 거 정확하게 했고요. 하지만 얘도 부서 코드를 셀렉트 해왔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이거 보면 얘도 얘 보면 자, 부서 임시에서 지금 부서 코드 변경 일자는 맥스 변경 일자를 갖고 오는데 어디서 갖고 오냐? 부서 임시에서 지금 조건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맥스 변경 일자가 부서 코드끼리 같은 애들에서 변경 일자가 맥스인 애. 그러니까 날짜는 맥스를 뽑으면 가장 최근 날짜가 나오거든요. 또는 미래 날짜가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담당자를 뽑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 코드인 셀렉트 부서 코드 프롬 부서 임시, 부서 임시에 있는 이 부서 코드에 해당하는 애들만 업데이트 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셋 담당자를 했는데 부서 임시에서 담당자를 갖고 왔죠. 그런데 변경 일자가 조인 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변경 일자가 근데 1월 25일인 것만 해라. 요렇게. 근데 이거를 왜 안 되냐면, 이게 왜 답이 안 되냐면, 지금 한 번만 할 거면 이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변경된 기준으로 계속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계속 앞으로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연관 서브 쿼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SQLD 문제풀이를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게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